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랜만에 홍천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홍천은 겨울이 가장 춥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만큼 봄도 굉장히 늦게 찾아옵니다. 촬영일이 2024년 4월 20일인데 제가 자주 방문하는 부산, 진천, 서울의 경우 이미 봄이 완연하지만 이곳은 이제야 봄이 막 도착한 것만 같아요. 특히 홍천정원의 봄 모습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말을 이용해 얼른 다녀와 보았습니다. 오늘은 홍천정원에 심어 키우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하는 추천 정원식물 27종으로 영상을 꾸며보았어요. 그럼 2024년 홍천정원을 빛내줄 예쁜 식물들의 봄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국입니다. 올해는 홍천정원 수국이 정말 대박을 내줄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따로 월동채비도 해주지 않았는데 가지 중간중간 살아있는 눈들이 많아요. 예년에 비해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신초들의 세력도 어마어마하고요. 지난 겨울부터는 특별한 관리를 몇 가지 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만트 러지 목수국이에요. 작은 묘목으로 시작해 올해 식재 7년차에 들어섰습니다. 매년 붉게 물드는 예쁜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주어요. 4, 5년차 때부터 중심을 잡아줄 메인 줄기만 놔두고 강전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현재 수영이 너무나도 멋있게 잡혀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홍천집 수도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목수국을 캐내었다가 다시 심어주었는데 다행히 활착을 잘 했는지 새순을 올려주고 있어요. 올여름이 정말 기대되는 개체입니다. 또 다른 품종의 목수국, 헤라클레스 목수국입니다. 이 목수국 두 줄을 심은 지도 이제 3년차가 되었어요. 한 개체는 긴 가지 하나만을 남겨 외목대 토피어리 수영에 도전 중인데 순환 중이에요. 외목대로 키울 경우 매년 봄 가지에서 돋아나는 새순과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새순들을 제거를 해주어야 깔끔한 수영이 유지가 됩니다. 다른 한 개체는 외목대를 고집하지 않고 다간형으로 자연스럽게 키워갈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다이아만트 러지 목수국처럼 크고 풍성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 심어 3년간 잘 키운 아나벨 수국을 작년 여름 정원에 옮겨 심었는데 무사히 겨울을 견디고 새 잎들을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목수국과 마찬가지로 아나벨 수국 역시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잘 성장하고 꽃도 잘 피워요.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아나벨 수국도 꼭 키워보셨으면 합니다. 덩굴을 뻗으며 자라는 등수국 페티오랄리스예요. 이 등수국도 벌써 정원에 심은 지 4년차에 들어섰습니다. 생각보다 월동력이 좋아서 홍천에서도 매년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어요. 올해는 세력이 더 좋아져 꽃봉오리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단점은 성장이 느리다는 거예요. 벽면 가득 채운 등수국 꽃을 보려면 아마도 수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올해 장미들도 너무 잘 클 것 같아요. 장미 지지대를 풍성하게 메워가는 이 장미는 가시가 거의 없는 썸머 스노우 덩굴 장미예요. 5, 6월이 되면 새하얀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줍니다. 매년 시간이 갈수록 가지들이 풍성해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예요. 올해는 정말 예쁘게 피워낼 것 같은데 썸머 스노우의 단점은 정말 5, 6월에 딱 한 번 빠바박 개화를 하고 더 이상 꽃을 안 피운다는 점입니다. 식재 3년차에 들어서는 영국 장미들도 정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고레이 품종의 경우 식재할 당시부터 너무 건강해서 자주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장미아치의 가장 높은 곳까지 줄기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란 꽃을 피우는데 겉꽃잎은 흰색이고 중앙부로 갈수록 분홍색을 띠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더 제너러스 가드너 품종의 경우 처음 식재하고 나서 약간의 몸살을 하는 듯 하더니 작년까지도 세력을 크게 키우지 못했었어요. 다행히 올해 봄부터는 뿌리가 많이 활착했는지 폭풍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옆에 제임스 고레이처럼 풍성하게 자라주면 좋겠어요. 홍천에 심어둔 작약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작약은 정원에 심어두기만 해도 너무 잘 자라는 식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자라요. 특히 가운데 이 작약은 흰 겹꽃을 피우는 가데니아 작약인데 5, 6년 전 인삼 한 뿌리만한 뿌리촉 하나를 심어둔 거거든요. 3년차까지는 세력을 키우느라 꽃을 피우지 않더니 재작년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꽃대의 개수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목단입니다.
이 목단의 경우 제가 심은 것은 아니고 할아버지께서 30년도 더 전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화려한 겹꽃의 신품종은 아니지만 매년 봄 붉고 큰 꽃을 선사합니다. 작년부터는 메인 가지 아랫둥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나오길래 함께 키워보았어요. 몇 년 뒤면 훨씬 더 풍성한 모습의 목단나무로 변할 것 같아 큰 기대가 됩니다. 재작년 심어놓은 토종 흰 진달래가 올해 첫 꽃을 피웠어요. 꽃은 이미 져버려 저는 아버지가 찍어 보내주신 사진으로만 만나보았습니다. 직접 보진 못했어도 너무 기특하고 기뻐요. 작년까진 성장이 지지부진해서 정원 흙에 산성을 띤 블루베리 상토를 많이 섞어 다시 심어주었는데 확실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작년 노지에서 월동에 도전했던 아기 만병초들도 살아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해준 것은 아니고 솔잎을 좀 모아 살짝 덮어놓았는데 잎에 살짝 상처 정도만 생기고 잘 살아있어요. 워낙 성장이 느린 식물이다 보니 꽃을 보려면 몇 년은 더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만병초를 심을 당시엔 잎이 다 져버려 위치를 몰랐던 상사화가 엄청나게 커져버려서 이 상사화는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작년 가을 키를 대폭 낮추고 강전정을 하였던 안개나무들도 새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추위에 정말 강한 나무 중 하나이지만 갑작스런 한파에 종종 동사할 수 있다고 해서 살짝 걱정도 되었지만 올해에도 큰 문제 없이 월동을 하였어요. 지금은 앙상해 보이지만 조만간 엄청 예뻐진 모습으로 변신할 거예요. 클레마티스 역시 작년 가을 뿌리를 통째로 파내 살짝 옆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활착에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새순과 꽃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영은 조금 흐트러져 있는데 올 한 해에 자라나는 덩굴 줄기들을 오벨리스크에 잘 유도해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난 가을 심어둔 튤립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건강하고 큰 구근들만 모아 심어둔 건데 알록달록한 것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튤립 구근의 경우 해가 갈수록 꽃을 피우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튤립 꽃을 보려면 매년 새로운 구근을 사서 심는 것을 추천합니다. 옆에 심어둔 알리움은 벌써 꽃대로 올리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개체는 진천 정원에 심어놓았고 4알 정도만 홍천 정원에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어 수확하면 구근이 2배로 늘어날 거예요. 4알의 알리움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지켜봐주세요. 옆에 미니미한 이 꽃나무는 백겹도화입니다. 작년 구독자님께 백겹도화 몇 줄을 선물 받고 가장 귀엽고 작은 한 개체를 홍천 정원에 심어두었거든요.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 이제야 꽃을 피워줍니다. 심어준 이 자리에서 수영을 멋지게 잡아가며 크고 멋지게 키워가 보도록 할게요. 씨앗부터 키우고 있는 고야나무도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꽃을 피우진 않았는데 내년에는 첫 꽃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씨앗을 심어 키우기 시작한 수양벚나무예요. 이제 8살이 되었는데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0그루 이상 심어두었다가 덩치가 커지면서 수영이 예쁜 3그루만 남겨놓았는데 대체 언제 첫 꽃을 피워줄지 애간장을 녹이고 있어요. 식재 4년차에 들어선 블루에로우도 많이 자랐습니다. 4년 전 80cm짜리 작은 묘목들 5줄을 졸졸이 심어두었는데 이제는 제 키로 훨씬 넘어 2m 50cm 정도 자랐어요. 나무간 간격도 1m 정도로 해두었는데 1, 2년만 더 자라면 나무들끼리 붙을 정도로 빵도 커졌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작년 봄 블루베리 분갈이를 해주고 강전정도 해주었었는데요. 영상을 보고 많은 블루베리 고수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강전정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는 점인데요. 올해부터는 다시 강전정은 자제하고 세력을 더 많이 키워갈 생각입니다. 벌써 꽃을 피운 품종도 있어요. 올해도 아틀란티스가 정말 잘 자랄 것 같아요. 돌나물의 사촌 정도의 식물로 생각하면 좋은데 초록색 잎에 크림색 무늬가 들어가 정말 예쁩니다. 게다가 정말 추운 곳에서도 무난하게 월동을 하기 때문에 정원만 가지고 계시다면 꼭 키워보시길 추천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무늬은행나무도 잎을 엄청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이곳으로 옮겨 심으며 살짝 휘어진 줄기를 교정해 주었는데 올해까지는 교정 장치를 유지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잎에 무늬가 보이진 않는데 초록잎에 노랑 줄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에는 예쁜 잎들을 조금씩 수확하여 책갈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아델라 율마 묘목을 선물 받은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일반 율마보다 월동력이 강하긴 하지만 홍천에서의 노지 월동은 불가능하여 화분에 키우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주택 베란다에 두고 관리를 했어요.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키가 너무 커져서 베란다 월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천 온실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미니 비비추도 수도공사 때 자리 이동을 했어요. 워낙 덩치가 작아서 삽으로 푹 떠서 그대로 옮겼다 보니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귀엽고 앙증맞은 꽃들을 피워줘요. 해가 지날수록 초계수가 들어서 키우는 맛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심어놓은 크리스마스 로즈도 월동을 무사히 마쳤어요. 제 눈에 가장 예뻤던 하얀 겹꽃 품종을 4개체 심어두었는데 3개체는 건강한데 한 개체가 죽진 않았지만 살짝 빛을 댑니다. 올 한 해 잘 성장해서 돌아오는 겨울에는 멋진 꽃을 피워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마지막 식물입니다. 8년 전 블로그 이웃님께서 선물해주신 찔레예요. 보통의 찔레보다 꽃이 크고 많이 피는 품종인데 작년 가을에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해주었어요. 정말 작은 포트묘에 심겨있던 삽목개체였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올 여름 꽃을 흐드러지게 피우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몇몇 식물을 더 소개하고 근황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봄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찍어보았습니다. 아직은 뭔가 휑해 보이고 겨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2달 정도만 지나면 정말 초록초록하고 풍성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신다면 또 힘을 내어 자주 홍천정원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